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중국 도자기 진품 명품관 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작은 소반 하나 리뷰하겠습니다. 이 문양은 명나라의 탕현조라는 희곡 작가가 쓴 목단정입니다. 목단정. 그래서 인터넷 쳐보면 목단정에 대해서는 잘 나오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원래의 명칭은 목단정 환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녀유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이제 사랑을 그린 낭만주의 시곡입니다. 이 여자분이 이제 두여낭이고요. 이제 요 상대편 남자로 나오는 분이 유몽매입니다. 유몽매. 그래서 작품 줄거리를 잠깐만 설명드리면 남송 때 이제 남한태수인 두보의 스승이 그 두보의 여기서 말하는 두보는 그 당나라 시인의 두보가 아닙니다. 이름만 같습니다. 저기 한자는 좀 틀린데 그 두보의 딸 두여낭에게 이제 공부를 가리키는데 연왕이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시종이 재미납니다. 시종의 이름이 춘향입니다. 그 춘향전에 나오는 춘향이 여기서는 시종으로 나옵니다. 이제 시종인 춘향이 이제 꼬드겨가지고 몰로 정원으로 나가는데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자는데 꿈속에서 이제 유몽매라는 모르는 사람을 이제 꿈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잠에서 깬 이후에 병이 나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대로 죽습니다. 이런 병을 이제 상사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두보라는 아버지가 관직이 상승해서 이제 부임지를 떠나고 그 두연왕의 묘지에다가 매화관이라는 이제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연숙 같은 여각을 이제 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3년 후에 유몽매라는 실제 인물이 이제 수도로 명나라의 수도니까 이제 남경이겠죠. 북경인가? 수도로 이제 과거를 치르러 떠나면서 이 매화관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유목매는 그 정원 안에 있는 두연왕이라는 사람의 이제 자화상, 그림을 그려놨을 거잖아요. 그 자화상을 주워들고 또 심히 아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림과 같이 하다가 결국 연왕의 혼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목매는 이제 묘지를 파서 관을 열어보게 되고 그 두연왕이 살아나게 돼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서 이만으로 떠나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화관에 있던 그 스승이 두연왕의 묘가 파헤친 것을 보게 되고 유목매는 또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나버리고 마는데 그래서 이제 회안의 그 두부에게 아버지에게 유목매를 도굴꾼이라는 죄명으로 고발하게 되고 유목매는 이만해서 시험을 치른 후에 마침 금나라 병사가 침입을 해서 합격증 교부가 연기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무사로 승진한 두보 아버지가 회안에서 사로잡히면서 유목매는 두연왕의 부탁을 받고 집안의 편지를 들고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고 두보는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모두 이제 금나라 병사가 모두 물러나고 난 뒤에 유목매는 장원급제를 하게 되고 이제 그 두보는 평장 군국 대사로 승격을 하지만 딸의 혼사를 인정하지 않고 그 둘을 억지로 헤어지게 만들지만 나중에 황제의 명령을 받고서야 그 둘은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두연왕의 목단정의 두연왕이 유목매라는 사람을 이제 그리워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목단정, 두연왕, 몽사도, 몽사도 그 반입니다. 여기 이제 작품 속의 명문장이라고 이제 써놓은 것을 한번 읽어주면 푸른 산에 두견새가 울고 백합꽃이 핀 나무 저 멀리 연기가 피어오르니 아련히 취하고 있네. 춘향아 모란이 좋다 하지만 왜 봄이 되면 가장 먼저 피는 게냐 라고 꿈을 깨고 나서 하는 그 대목이라고 합니다. 요 이제 이 목단정이라는 이제 탕현조가 지은 명나라의 탕현조가 지은 희곡인데 거기에 나오는 여인의 모습인데 왜 이게 이제 신기한 이제 기물이냐면 자 보십시오. 잘 그렸죠? 일단 정말 잘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옛날 시대. 그리고 이제 손가락 모양 하면 이 옷에 이제 수를 놓은 것을 이제 결과라고 합니다. 원인 결과할 때 한자가 똑같다는 결과인데 그 결과에 그 솔방울이 맺혀 있는 것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정말 잘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단추같이 보이는 요런 것들도 정말 잘 그렸고 옷깃이 이제 이렇게 여미면서 그 굴곡이 진 주름도 굉장히 선명하고 자세하게 그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부채도 잘 그렸고 여기 이제 향을 피우고 있죠. 요게 이제 골동이면서 이 피부 보십시오. 골동이죠. 청나라 말기 정도 되는 골동입니다. 골동인데 관지가 재밌어요. 관지가 이제 이게 얼마나 명품이냐면 요렇게 하는 상태에서 바로 뒤집으면 싱이 딱 맞죠. 대명 가정연제 관지인데 이 대명 가정연제 관지는 그 대명 가정연제 관지법에 의해서 그대로 쓴 똑같은 관지입니다. 이 대명 가정연제의 기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들게끔 할 수 있는 정도로 엄청나게 대명 가정연제 관지를 그린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쌍권으로 해서 골동은 이미 된 기물이고요. 재미난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검버섯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다 보이죠? 골동입니다. 골동이고 정말 잘 그렸는데 제가 이제 이게 강의 때 오리지널이 있습니다. 사진이 이게 이제 강의 때 오리지널 사진이에요. 청화, 목단정, 두연왕, 몽사도, 유목매를 사랑하는 그리는 이제 그런 그림이란 뜻이죠. Blue and White Peony Pavilion Dish라고 썼습니다. 칭 다이너스티니까 강시 피어리어드, 강희 때의 작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대청 강인현제 관지가 있는 다이애미터니까 이제 높이는 5.2cm고 19.3cm입니다. 다이애미터. 그러니까 이제 직경이 그렇죠. 근데 이제 요 기물은 19.3cm는 아니고요. 13cm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작죠. 오리지널이 이제 좀 큰 거죠. 오리지널이 큰데. 그래서 다음 그림. 이렇게 이제 크게 확대한 그림은 요건데요. 자, 요 그림과 요 그림을 합쳐 보면 시가 있는 게 이제 오리지널은 시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방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게 방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원인 결과에 나온 이 문양, 옷의 문양이 이 오리지널보다 더 선명합니다. 오리지널보다 더 선명하죠? 선명합니다. 그리고 얼굴 모양이 좀 다르네. 그죠? 이 부분은 이제 기름하고 이 부분은 아주 진짜 미인의 형태. 보기에도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리지널에 있는 것보다 주름이라든가 이런 모양새 이런 것들이 똑같이 그렸지만은 이게 더 자세합니다. 아무튼 방품이 더 자세하다는 거 확인을 하셨고요. 네, 정말 특이한 기물이면서 골동이면서 명품 제가 아끼는 소장하는 기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굉장히 좀 탐을 내고 있는 기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못 바꾼다고 말씀을 드린 기물이에요. 그래서 그 대명 가정연제 관지가 네. 가정연제 관지가 잠깐만 이렇게 한번
네, 대명 가정연재 관지가 이렇습니다. 요 관지를 잘 보시고요. 이게 대명연재 오리지널 관지인데, 자, 관지가 요 관지, 요 관지와 요 관지를 보시면 정말 관지법에 의해서 그대로 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연재 기물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공을 들여서 그려냈다. 그리고 관지조차도 그대로 썼던 명품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좀 오버해서 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동은.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이 되는 이런 기물들, 내용이 있는 기물들을 소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피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정말 명품이고요. 자그마하지만 명품입니다. 대명 가정연재 관지가 이렇게 먹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명품, 진품 명품관에서 진품과 정말 흡사하게 방을 한 이름도 멋있습니다. 청화, 목단정, 두연왕, 몽사도, 반. 희한하죠. 근데 나는 그 유목매라는 그 이제 이 두연왕의 상대방을 이름을 들으면서 이몽룡이 생각이 났고요. 이 두연왕의 시종 이름이 춘향입니다. 춘향전의 춘향. 조금 우리나라의 춘향전하고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천녀 유혼이 생각나는 그런 희귀한 사랑 이야기, 명나라 탕현조가 쓴 희곡 목단정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